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 남편과 결혼하기까지 참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 전 제가 엄청난 일을 겪었었거든요. 25년 전 저를 보육원에 버리고 도망쳤던 계모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던 거예요. 저희 시댁이 잘 산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시댁의 재산을 노리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에게 온갖 구박을 하며 괴롭혔던 계모가 이젠 돈을 내놓으라고 저를 협박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알고 보니 계모가 그동안 여기저기 사기를 저지르고 돌아다녀 전국에 지명수배가 떨어진 범죄자였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저도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뜻밖의 나타난 귀인의 도움을 받아 계모에게 제대로 복수하며 혼내줬거든요.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사연을 어디에다 이야기할까 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이지만 정말 제 생에 다시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저희 엄마와 아빠는 사이가 무척 좋았다고 해요. 주변에서 전부 부러워할 정도로 인고 부부였죠. 하지만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저희 가족에게는 불행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거든요. 제가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안 나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로는 그때 저희 아빠의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엄마와 아빠 둘 사이에 난 하나뿐인 자식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빠는 일을 하느라 항상 바쁘셨는데 그래서 결혼도 늦게 하셨거든요. 그러니 늦게 난 자식에다 사랑하던 엄마가 남기고 간 자식인 제가 소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홀로 저를 열심히 키워주셨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저에게 사랑을 듬뿍 주셨기에 전 엄마의 빈자리를 느낀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아빠 일이 바쁘다 보니 집에는 항상 저를 돌봐주시는 가사도우미 아줌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돌봐주시던 가사도우미 아줌마가 몸이 아파 일을 관두며 저희 집에 젊은 가사도우미 이모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사도우미 이모가 정말 저를 친자식 이상으로 잘해주셨거든요. 아직 결혼도 안 한 미혼이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어린 제 마음을 잘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모를 잘 따랐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유심히 보시던 아빠가 이모와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아빠 말로는 저에게 엄마가 필요하고 또 이모가 저한테 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제 엄마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돌아가신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 자신만 생각하며 결혼을 하지 않고 살고 싶지만 저를 위해 엄마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나가는 말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모도 아빠가 저를 위해 자신과 결혼하는 거라며 저한테 정말 잘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주변에서는 그런 아빠와 이모의 결혼을 말렸었지만 아빠는 흔들리지 않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부 저를 위해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모와 결혼하고 얼마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엄마가 있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행복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빠가 갑자기 큰 병을 앓게 되신 겁니다. 너무 어릴 적이라 무슨 병이었는지 제대로는 기억은 안 나지만 머리가 빠지고 많이 아프신 걸 보면 아무래도 암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아빠는 제 곁에 오래 머물러 주시지 못했습니다. 제가 6살 때 제 곁을 떠나셨거든요. 아직도 아빠가 유언처럼 저에게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딸, 새엄마 속상하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아빠 대신이라 생각하고 말 잘 들어야 해. 알겠지? 응, 아빠.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아빠는 하늘나라 가서 먼저 우리 딸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우리 아주 나중에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는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엄마 만나서 같이 우리 딸 지켜주고 있을게. 아빠, 그런데 하늘나라에 안 가면 안 돼? 나는 아빠랑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나랑 계속 같이 있어줄 수 없는 거야? 아빠도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이게 아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아빠가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아빠가 세상에서 우리 정은이를 가장 사랑하는 거 알지? 알겠어. 아빠도 어쩔 수 없는 거면 내가 빨리 커서 아빠랑 만나러 갈게. 그러니까 아빠 아프지 말고 빨리 나. 그래. 아빠 빨리 나을게. 아직 어렸던 나이라 저는 그때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떠난 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처음으로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떠나시고 저에게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자 계모가 180도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버린 것이었어요. 새엄마! 나 아빠 보고 싶어. 우리 지금 아빠 보러 가면 안 돼? 얘는 죽은 지 아빠를 어디 가서 보겠다는 거야? 지금 또 네 아빠 산소 찾아가는 그 말이니? 네가 잘 모르나 본데 네 아빠 이제 꼴까닥해서 산소 가도 만날 수 없어. 이 세상에 없다고. 아니야. 아빠가 나 하늘나라에서 우리 엄마랑 만나서 지켜두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넌 그 말을 진짜로 믿니? 그냥 너 두고 죽어서 미안하니까 너 듣기 좋으라고 거짓말한 거야. 그리고 어디서 징그럽게 자꾸 나보고 새엄마라고 하고 있어. 우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인데 내가 왜 네 엄마야? 네가 나 새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소름 끼치고 징그러웠는 줄 알아? 나 아직 자식도 안 낳아봤다고. 그동안 듣기 싫어 혼났네. 이제부터는 언니라고 불러. 알겠냐?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하던 청소 네가 해. 얼마나 잘하는지 검사할 테니까 똑바로 해놔야 할 거야. 이젠 네 아빠도 죽었고 반항했다가는 국물도 없을 테니까. 그때부터 저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6살 어린아이가 청소를 하면 얼마나 할 줄 알았겠어요? 매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매질해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는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않고 저를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래서 계모한테 혼날까봐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빠 사진을 꼭 끌어안은 채 울었습니다. 아빠, 나도 지금 아빠 있는 하늘나라 가고 싶어. 나도 아빠 따라가면 안 돼? 그런데 하늘나라는 어떻게 가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늦은 밤 계모가 저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었어요. 그래놓고서는 저에게 옷을 입히기 시작했죠. 계모는 여행 가방을 싼 상태였는데 저와 급히 갈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계모가 택시를 한참 타고 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어느 보육원 앞이었어요. 앞으로 여기가 네 집이니까 넌 여기서 살아? 난 네 아빠가 준 10억 가지고 내 갈 길 갈 거니까. 여긴 너처럼 부모 없는 애들 사는 보육원이라는 곳이니까 널 아주 잘 돌봐줄 거다. 언니 가지 마. 나 버리지 마. 저리 꺼지도 못하겠어. 아주 끝까지 사람 짜증나게 하네.
나는 이미 네 아빠한테 돈도 받아서 챙길 것도 다 챙겼고 너한테 더는 볼 일 없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아빠한테 받은 10억 나 잘 돌봐주기로 약속하고 받은 거잖아. 우리 아빠가 언니한테 10억 주는 대신 나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잖아. 이게 또 언제 그 이야기를 엿들은 거야? 그래서 이미 네 아빠도 죽고 없는데 내가 약속 어겼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있을 줄 알아? 원래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거야, 이거사! 사실 아빠랑 계모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제가 아빠 곁에 있다가 잠이 들었을 무렵이었는데 제가 깨어난 줄 모르고 두 사람이 나누던 대화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10억이란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지 못했지만 저희 아빠가 그냥 계모에게 엄청 많이 돈을 줬나 보다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모는 그렇게 저를 보육원에 버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전 계모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아빠가 떠나고 나를 못살게 괴롭히고 미워한 계모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싫은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 부모님 모두 고아 출신이고 가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떠나고 유일한 보호자라 생각했던 사람이 저를 버리고 도망간다고 하니 덜컥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전 계모가 못 가게 잡으려다가 땅바닥에 질질 끌려갔고 그런 저를 뿌리치고 계모는 결국 도망치고 말았죠. 어릴 적 제가 기억하는 건 그게 전부였어요. 그 후 전 버림받았다는 충격 때문인지 아빠와 계모의 기억과 제 이름과 나이만 기억할 뿐 제가 어느 동네에 살았었는지 제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때 울면서 아빠가 죽어서 언니가 저를 버렸다는 말만 반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계모는 우연히 본인이 일하러 들어간 곳이 애 딸린 돈 많은 호라비 집이었고 아빠가 살아있을 때는 아빠 재산을 노리고 잘 보이려고 저한테 잘해주는 척하다가 결혼까지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빠가 죽은 후 본색을 드러낸 것 같아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저를 잘 돌보겠다며 저희 아빠에게 10억이란 큰 돈까지 뜯어가 놓고 저희 아빠가 죽고 난 뒤 저에게 더는 볼 일도 없어졌으니 저를 보육원에 버린 뒤 10억을 가지고 도망갔던 거죠. 그런데 정작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에게 잘해줬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다녀서 제가 안경 이모라고 불렀던 분이었어요. 아빠랑 친했던 분이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신 후 계모와 있던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와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전 그때 안경 이모가 우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계모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안경 이모가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안경 이모의 눈치를 보느라 계모가 저를 구박하지 못하고 잘해주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살다가 힘들어질 때면 부모님 다음으로 안경 이모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방법만 있다면 어떻게든 다시 만나고 싶은 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비록 계모한테 구박받다 보육원에 버려졌지만 아빠에게 어릴 적부터 사랑받았던 기억 때문인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하늘나라에 계신 아빠와 엄마가 걱정하지 않도록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25년이 흐르고 전 열심히 노력한 끝에 약사가 되었고 좋은 남자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계발 동호회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유독 저에게 친절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알았는데 남편이 제법 사는 집 아들이었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말하면 제가 부담스러워 도망갈까봐 말을 안 하고 숨기고 있다가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저에게 털어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아의 가족도 없는 저를 시부모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실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남편이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은 그런 거로 편견을 가지는 분들이 절대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남편의 말처럼 시부모님은 정말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며느리 될 사람 데려온다고 해서 어떤 아가씨일지 궁금했는데 아주 참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네 그려? 그런데 저를 본 시어머니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저를 보곤 당황하시면서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다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긴 했지만요. 어서 와요. 이렇게 보니 정말 반갑네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부족하겠지만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말씀도 편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밥을 먹으며 자연스레 대화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레 저희 아빠에 관해 물으시더라고요. 정훈이 너 아빠랑 살다가 계모한테 보육원에 버려졌다고 했었지? 그러면 어렸을 때 기억은 좀 있니? 다는 아니지만 드문드문 기억나는 건 있어요. 그러면 혹시 아버지 조남도 기억해? 기억하면 나한테 아버지 조남 좀 알려줄 수 있니?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김규자 진짜셨어요. 뭐라고? 아버지 조남이 김규진이시라고? 네. 어머니 그런데 그건 왜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죠. 다 같이 밥을 먹고 남편은 주방 식탁을 정리하고 저와 시어머니가 설거지를 할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왼쪽 이마에 난 작은 흉터를 유심히 보시더니 저에게 조심스레 묻는 것이었어요. 정훈아, 그런데 이마에 상처는 왜 생긴 거니? 언제 다치기라도 한 거야? 아, 이거요. 이건 저희 아빠 살아계셔서 같이 살 때 생긴 거였는데 아빠 친구분 중에 제가 좋아하던 이모가 계셨거든요. 저를 정말 친조카처럼 예뻐하셔서 제가 정말 좋아했는데 이모랑 같이 놀이공원에 놀러 갔다가 회전목마 타다가 제가 떨어져서 난 상처예요. 그때 내가 상처 난 게 너무 아프기도 하고 놀라서 막 울었는데 제가 다친 모습에 저보다 더 많이 울면서 병원으로 달려가는 이모 모습에 제 울음이 뚝 그쳤지 뭐예요?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모께서 안경을 쓰셔서 제가 안경 이모라고 부르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안경 이모라고? 제 마지막 말에 시어머니는 놀라시며 들고 있던 접시를 깨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어머니나. 그래서 저도 같이 놀라 시어머니에게 되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신 거예요? 그래, 나는 괜찮다. 그냥 잠시 현기증이 나서 그랬어. 어머니, 힘드신 거면 무리하지 마시고 쉬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다, 괜찮아. 어서 마저 정리하고 같이 차 마시자꾸나. 그때 제 말에 시어머니가 많이 당황하셨는데 왜 그러셨는지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만난 첫날부터 그런 걸 묻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시어머니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시어머니께서 당황하며 놀라 보이는 모습도 저의 착각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너무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정말 저한테 잘해주셨거든요. 더욱이 시어머니는 저를 남편보다 더 아끼며 친자식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외롭고 힘들었던 제 인생에 드디어 행복이 찾아오나 싶었죠. 그러나 저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은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것인지 일평생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인간과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일하는 약국으로 저를 보육원해버렸던 계모가 손님으로 왔던 겁니다. 세상에! 이게 누구야? 너 정훈이 아니냐? 어릴 적 모습이랑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라 금세 알아봤다. 너 지금 약사 된 거 맞지? 약사는 돈도 잘 번다고 하던데 네가 아주 팔자가 폈구나? 보육원에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어디서 감히 아는 척이야? 당신 우리 아빠 돌아가시고 나한테 했던 짓들 벌써 잊었어? 우리 아빠 속여서 나 잘 키우겠다고 돈까지 뜯어냈던 거 내가 전부 기억한다고. 예전에 나만 봐도 혼날까봐 벌벌 떨더니 이게 이제는 머리 좀 컸다고 큰 소리 치네? 그러지 말고 우리 언제 만나서 밥이나 좀 먹자. 오랜만에 만났는데 회포를 좀 풀어야지. 당신이랑 나랑 무슨 할 말 있다고 회포를 풀어? 난 당신 같은 인간 약 지어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내 직장에서 나가. 그리고 앞으론 내 눈에 안 띄는 게 좋을 거야. 그랬다가는 내가 정말로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저는 그렇게 계모를 약국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날 계모를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제 심장이 다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날 이후 시모를 볼 일은 다시는 없을 거로 생각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인연이고 남남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러나 계모를 쫓아내고 전 바로 후회했습니다. 계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흥분해 앞뒤 따지지 않고 쫓아냈는데 계모를 만나면 꼭 물어봐야 할 것이 있었거든요. 바로 저희 신분에 대한 것이었죠. 아빠와 계모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지만 정작 저희 아빠가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지 제가 살았던 곳은 어디인지 전혀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잃어버렸던 저의 신분과 호적을 찾아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 계모가 제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쉬는 날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훈아, 나다. 네 엄마? 당신이 무슨 내 엄마야. 그리고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한 건데? 네가 고아란 걸 알아서인지 잃어버렸던 딸이라니까 약국에서 네 연락처 바로 알려주던데? 오래전에 내가 실수로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던 네 사진이 있었는데 그거 보여주니까 바로 내 말을 믿더구나?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좀 만나자. 나도 너한테 할 말 좀 있고. 무슨 할 말? 난 당신한테 할 말 없어. 너 네가 누군지 알고 싶지 않아? 약국에 물어보니 너네 아빠 이름만 기억하지? 네 아빠가 누구인지 어렸을 때 어디서 살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없다며? 너도 다시 네 신분 되찾고 싶을 거 아니야. 그리고 좋은 말 할 때 나오는 게 좋을 거다. 그러지 않았다가는 내가 계속 네가 일하는 약국 찾아가서 일 못하게 방해할 테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계모와 다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모가 부른 카페로 찾아가자 저를 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아주 어이가 없더라고요. 계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랄한 인간이었죠. 네가 누구인지 내가 알려줄게. 대신 딱 거두절미하고 5억만 준비해라. 5억 주면 너도 네 진짜 신분 찾고 살 수 있는 거다. 들어보니 너 아주 잘 사는 집 아들이랑 결혼한다며? 게다가 너 약 사고 돈도 잘 벌겠다. 나한테 5억 주는 건 일도 아닐 텐데. 서로 좋은 일 아니냐? 내가 말한 돈 안 주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네 약국 찾아가서 일 못하게 방해하고 네 결혼식장에도 찾아가 결혼 못하게 깽판 쳐줄 테니까. 저는 계모의 말에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먼저 떠난 아빠와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제 신분을 찾는 일을 포기해야겠다고요. 죽을 병에 걸려 자식을 두고 가는 간절한 저희 아빠 마음을 이용해 돈을 뜯어간 인간이니 용서를 할 수 없는 데다가 제가 그런 인간에게 또다시 이용을 당한다면 하늘에 있을 저희 아빠며 엄마며 많이 속상해할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설령 제가 돈을 준다고 해서 계모가 자신의 말을 지킨다는 보장도 없었으니까요.
지금 계모가 하는 행동만 봐도 돈을 준 후 제 신분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계속해 돈을 뜯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계모한테 당했던 울분을 담아 제 앞에 놓인 음료수 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계모의 얼굴에 부어버렸죠.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네가 누구인지 평생 절대 말해주지 않을 거다. 그러든지 말든지. 이 아줌마가 내가 가만히 있어주니까 누굴 바보로 하나. 내가 지금까지 혼자 자라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서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이보세요. 정신 나간 아줌마. 당신한테는 5억이 아니고 단돈 1원도 줄 생각 없으니까 다시는 나한테 연락할 생각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또다시 나한테 연락하거나 내 직장이나 결혼식장에 찾아오기만 해봐. 그때는 내가 확 당신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해버릴 테니까. 내가 하는 말 빈말 아니니까 똑똑히 기억해두라고. 아니면 지금 예전에 나 보육원에 버린 계모가 찾아와서 나 협박한다고 경찰에 신고해줄까? 저는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거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계모는 겁먹고 갑자기 일어나 불이 나게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이게 어릴 적에는 그렇게 순둥하더니 언제 이렇게 독해진 거야? 간다! 간다고! 계모를 제대로 혼내주면 제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기분만 더 우울해졌어요. 아마도 고작 계모 얼굴에 음료수 한번 뿌린 일로 그동안의 서름이 가시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계모한테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 할 수 있는 게 고작 이런 거밖에 없다는 것에 무력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젠 정말 제 신분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도 영원히 사라졌으니까요. 그러자 모든 게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바로 약국에 연락해 저희 엄마라고 찾아온 사람은 제 친엄마도 아닐 뿐더러 어릴 적 저를 학대하던 계모인이 다시 찾아와도 저에 대한 어떤 것도 알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약국에서도 저에게 많이 미안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약국에 건 전화를 끊자마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저에게 갑자기 중요하게 따로 할 말이 있다면서 만나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 그날 갑작스레 시댁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할 말이라니 무슨 말씀이요? 정훈아, 미안한데 내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대답해줘. 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정훈아, 너 예전에 아빠 돌아가시고 계모한테 끌려가서 보육원에 버려졌다고 했었지? 혹시 그러면 예전에 나한테 말한 것들 말고 아빠랑 살 때 기억은 아예 없는 거야? 아예 기억이 없는 건 아니고 그래도 드문드문 기억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래? 그럼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오래전 살던 집이 그네가 있지 않았니? 맞아요. 제가 그네 타는 걸 좋아해서 아빠가 분홍색 그네를 설치해 주신 적 있어요. 그러면 혹시 집에 작은 연못도 있지 않았어? 어머니께서 그걸 어떻게... 아빠가 연못에 비단잉어 몇 마리를 키우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어떻게 저희 집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거예요? 정훈아, 나 몰라보겠어? 나야, 나 안경 이모야. 뭐라고요? 안경 이모라니... 그러면 어머니가 진짜 안경 이모라고요? 언제나 저희 집에 올 때만 예쁜 인형 장난감이랑 제가 좋아하는 통닭 사오시던 그 안경 이모요? 그래, 정훈아. 처음에 보고 아무래도 정훈이 너인 것 같은데 긴가민가 했어. 그런데 네 이마에 흉터 보고 우리 정훈이구나 했는데 혹시 몰라서 말을 못했다. 이제 보니 우리 정훈이가 진짜 맞았네. 이모, 이게 꿈은 아니죠? 제가 이모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우리 안경 이모. 그래, 우리 정훈이.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 꼭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제가 유일하게 그리워했던 사람인 안경 이모였으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알던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던 사람을 만나니 처음으로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잃어버렸던 제 진짜 가족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본 순간부터 어릴 적과 똑같은 제 모습에 저를 한눈에 알아봤지만 제가 고아란 말에 설마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계모가 최악이라고 해도 저를 버릴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빠 이름을 말하며 계모 이야기했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이 혹시나 인 것도 있고 해서 지켜보았는데 저라는 사실이 확실해지자 이야기를 꺼냈던 겁니다. 그리고 시모와 이야기하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사업을 크게 하시던 분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제법 성공한 사업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가 시어머니의 대학교 10년 선배인데 시어머니께서 집이 가난해서 학비를 내지 못해 휴학을 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아빠가 시어머니의 학비를 내주며 변호사가 될 때까지 지원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무사히 대학도 졸업하고 나중에 사법시험도 합격해 변호사가 될 수 있었고요. 그동안은 말씀을 하지 않아 몰랐었는데 시어머니는 변호사셨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아빠는 저희 시어머니에게 큰 은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저희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저희 엄마와도 아주 친하게 지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제가 신경 쓰여서 저를 자주 보러 온 것이고요. 하지만 아빠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빠는 돌아가시면서 계모뿐만 아니라 안경 이모한테도 저를 부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계모가 저를 옆에서 잘 키우는지 지켜봐 달라고요. 그제야 왜 계모가 안경 이모한테 함부로 못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인 이모가 계모가 저를 잘 돌보고 있는지 감시하는 입장이니 눈치를 보며 함부로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계모 몰래 유언장과 함께 저에게 주려고 남겨놓으신 재산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여나 계모가 저의 재산을 노릴까봐 아빠는 죽기 전 당신의 재산을 미리 저의 명의로 돌려놓으며 저희 시어머니가 관리하도록 맡겨놓았던 상태였던 겁니다. 제가 성인이 되면 전해주라고요. 게다가 이건 계모도 알고 있던 사실이라고 하는데 아빠와 살던 집도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제가 사라지고 나서 시어머니가 계속 제가 아빠와 살던 저희 집을 관리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를 다시 찾게 되면 전부 돌려주려고요. 계모는 아빠와 결혼하며 혼인신고까지 해주길 원했는데 마음에 안 놓였는지 계모와 결혼식을 올려놓고서도 아빠는 혼인신고를 미뤄두었더라고요. 계모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좀 더 두고 본다면서요.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계모는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는 데다 이미 10억도 아빠에게 받았겠다. 아빠 재산에 대해 더 이상 어떠한 주장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빠가 준 돈을 가지고 계모가 도망갈 때 저를 두고 혼자만 도망갔다면 제가 이렇게 누구인지도 모른 채 고생하며 살 일도 없었을 텐데 계속 본인을 감시하러 오는 시어머니도 귀찮고 아빠가 혼인신고를 안 해줘 재산을 더 가지지 못한 것도 억울하니 앙심을 품고 계모는 죽은 아빠에게 복수하기 위해 저를 보육원에 버렸던 것 같았습니다. 계모가 사라지기 하루 전 시어머니가 계모와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평소 고분고분했던 계모가 그날은 시어머니에게 노발대발하며 욕을 했다고 합니다. 자꾸만 집에 찾아와 자신을 감시하고 귀찮게 한다고요. 그래서 낌새가 이상해.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왔지만 계모는 이미 아빠가 준 돈 10억과 함께 저를 데리고 야반도주를 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일부러
저를 보육원에 버렸고요. 제가 갑자기 사라지고 시어머니는 저를 실종신고까지 하며 일을 하며 백방으로 찾아다녔다고 해요. 하지만 계모가 아빠가 준 10억만 가지고 종적을 감춘 상태라 어딜 가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암이란 큰 병에 걸렸고 생명이 위태로웠던 상태라 오랫동안 치료를 받느라 저를 찾는 일을 잠시 미뤄둬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투병 끝에 암도 이겨내고 이젠 건강도 회복해 저를 다시 찾을 마음을 먹었을 때 기적처럼 제가 시어머니 앞에 나타났던 것이죠. 저를 찾아왔던 계모를 쫓아버리고 영원히 제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저는 제가 진짜 누구인지 찾으며 그리웠던 안경 이모도 찾을 수 있었죠. 시어머니가 바로 안경 이모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계모와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계모를 향해 크게 분노하고 말았죠. 그 악마 같은 것이 선배님이랑 한 약속도 어기고 도망간 주제 뻔뻔하게 다시 나타나 돈을 요구했다는 거지? 이 여자 내가 정말 가만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번 참에 선배님 대신에 혼도 좀 내주고 우리 청운이 고생시킨 대가도 톡톡하게 치르게 해야겠어. 아니에요. 제가 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해버리려고요. 그리고 달리 그 여자를 혼내줄 방법이 있겠어요? 아니, 그런 인간은 그 정도로는 안 된다. 제대로 혼이 나봐야 세상 무서운 것도 알지. 그리고 정은아, 네 시어미가 변호사다.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 그런 여자에게 선배님이 10억이란 큰돈을 뜯긴 것이 억울할 뿐이다.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그때 선배님이 그 여자한테 줬던 돈은 아무 대가 없이 증여한 재산이라고 우길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받아내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찾아보면 혼내줄 다른 방법이 있을 거다. 그런 못된 짓 한 인간이 선배만 속이고 끝냈을 리가 없어. 분명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른 못된 짓도 하고 다녔을 거야. 그리고 그날 남편에게도 제가 누구인지 찾았다는 소식과 함께 저와 시어머니의 사연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같이 기뻐하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랑 저랑 만난 건 하늘이 내려주신 운명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며 시아버지까지 맞는다며 맞장구를 치셨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계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역시 저희 시어머니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밝혀진 계모에 대해 새로운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계모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죄를 저지른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지 이미 교도소를 여러 번 다녀왔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희 아빠를 만났을 때 계모가 쓰던 신분도 진짜 신분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지명수배가 떨어져 위조했던 신분을 쓰고 있던 때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계모가 저희 아빠와 살며 쓰던 위조 신분으로 나중에 몇 번 범죄를 저질렀다가 들켜서 교도소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가짜 신분을 위조해 쓴 사실과 계모의 진짜 신분이 밝혀진 것이죠. 어쩐지 시어머니가 저를 찾기 위해 계모를 찾으려 안 해본 노력이 없다고 했는데 저를 버리고 본인의 진짜 신분을 쓰고 있었으니 절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을 때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저를 유괴했던 것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서인지 아니면 중간에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시어머니에게 따로 연락이 가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소식은 계모가 현재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지명수배가 내려졌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저희가 마음만 먹으면 계모를 경찰에 신고해 잡아가게 하고 저희 시어머니 말처럼 제대로 혼내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계모는 계속해 저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제 결혼식에 찾아오겠다고요. 우리 딸, 엄마가 말한 5억은 잘 준비하고 있는 거냐? 네가 정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딸 결혼식에 직접 가서 네 엄마 노릇을 톡톡히 하는 수밖에. 그날 너 쉬는 날 약국으로 찾아갔을 때 약국 직원이 네 엄마라니까 어디서 결혼하는 것까지 이미 전부 알려줬었거든. 이건 몰랐지 이거사? 네 결혼식 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건 네가 자초한 거니 내 탓은 하지 말아라. 알겠냐?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 날 계모를 혼내주기로 계획을 짭니다. 계모에게 사기를 당했던 피해자와 경찰을 그날 전부 부를 생각이었죠. 그리고 저희 결혼식 당일 계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정말로 뻔뻔하게 제 결혼식에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며 한복까지 빌려 입고서요. 신부 대기실에 찾아와서는 자기가 제 엄마이니 혼주를 하겠다고 우기더라고요. 당신이 여기 어디라고 찾아와? 내 결혼식 망치지 말고 당장 꺼지지 못하겠어? 어디긴? 바로 내 딸 결혼하는 결혼식장이지. 어차피 네 혼주석에 앉아줄 사람도 없고 내가 해주겠다 이거야. 어때? 고맙지? 하지만 그때 신부 대기실로 저희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계모를 보자마자 말씀하셨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란이야?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 정훈이 시어머니 되시나요? 반갑습니다. 전 정훈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딸이 아직도 제가 지 보육원에 맡겨두고 갔다고 화가 많이 나 있네요. 그래서 우리 딸이 저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오해이니 믿지 마세요. 그때 제가 우리 딸을 거기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아유, 아직도 그날 생각하면 눈물이 나네. 그러니까 사부인, 우리 정은이 말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딸한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 입장이라. 그런데 사돈댁이 잘 산다고 해서 저한테 5억만 잠시 융통해 줄 수 있을까요? 빌린 돈은 우리 딸이 천천히 갚을 겁니다. 그러자 계모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계시던 저희 시어머니께서 바로 계모의 뺨을 날리며 말했습니다. 어디 그 더러운 주둥이로 우리 정훈이 이름을 함부로 불러? 그리고 5억은 무슨 5억? 이 여자야, 내가 누군지 기억 안 나나 봐? 나 규진 선배님 후배 최나영이다. 뭐? 최나영? 가만히 있어봐. 많이 들어봤는데? 뭐야? 사부인이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로 그 최나영이라고? 남편 죽고 정훈이 잘 돌보는지 주야장천 나 감시하러 왔던 그 변호사? 그래! 내가 바로 그 최나영이다 이거사! 이 못된 년! 우리 정훈이 맡아주는 조건으로 한두 푼도 아니고 10억이나 받아갔으면서 정훈이를 보육원에 버린 것도 모자라 돈을 가지고 도망가? 당장 우리 선배한테 뜯어간 10억 내놓지 못하겠어? 그렇지 않았다가는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젠장 들켜버렸네. 아이, 그런데 뭐 들킨 건 들킨 거고.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그 돈이 아직 나한테 남아있을 것 같아? 벌써 다 써버렸지. 그리고 정훈이 아빠가 저거 돌보는 거 조건으로 나한테 10억 줬다는 증거라도 있어? 그거 그냥 정훈이 아빠가 죽으면서 나한테 미안해서 준 거라고 내가 우기면 장땡인 거야. 어때? 야구르지? 그러니까 그 이빨은 주둥이로 하는 잔소리 좀 그만하고 정훈이 그쪽 며느리를 주는 값 내놔. 아무리 괴물하지만 내가 이래봬도 저거 엄마라고. 많이도 안 바라고 5억이면 내가 그거 먹고 떨어져 줄게. 어디서 협박 지랄을 떨고 있어? 너 잊었나 본데? 내가 그동안 아파서 쉬어서 그렇지. 내가 한때 잘 나가던 변호사거든. 그래서 내가 너 협박죄랑 우리 며느리 스토킹한 거로 감방에 쳐놓을 거니까 콩밥 처먹으면서 잘 살아봐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또 한 가지 준비한 게 있거든?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께서 찾던 사기꾼 정용자가 있습니다. 야, 정용자! 네가 대기업 사모님이라고? 그래서 남편이 새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투자를 해보라고?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내 돈 주면 10배로 풀려준다고 하고 내 전 재산 가지고 날랐지? 이 못된 년! 아이고, 당신들이 여기를 어떻게... 이 짐승만도 못한 년! 어서 내 돈 내라! 하지만 시어머니가 부른 사람은 계모의 빚쟁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계모가 가장 무서워할 사람을 불렀거든요. 저희가 계획한 대로요. 정용자, 오랜만이야. 그동안 이리저리 잘도 도망다니더니 이렇게 다시 만나네. 최 형사님! 이렇게 만났으니 어서 조용히 석까지 가자. 이번에는 내가 너 콩밥 제대로 먹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말하며 계모를 찾아온 경찰관들은 계모에게 수갑을 채워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모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더라고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내가 여기서 잡히다니!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 피해 다녔는데! 정훈아, 나 좀 살려줘! 네가 피해자들 좀 만나서 내가 빚진 돈도 갚아주고 합의 좀 해달라고! 너 이제 약사라 돈도 잘 벌고 네 시댁도 잘 사는 부자지 않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엄마다. 사부인, 저 좀 도와주세요. 자신을 저의 엄마라고 말하는 소리에 전 계모에게 다가가 한마디 해주었죠. 이봐야 아줌마, 언제는 내가 엄마라고 부르니까 부르지 말라면서.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엄마야. 당신 내 엄마 아닌 지 오래됐거든? 아픈 우리 아빠 속이고 나 보육원에 버려서 고생하게 살게 한 그 죄값 받는다고 생각해. 앞으로 우리 영원히 다신 보지 말자고. 다시 한번 날 찾아왔다간 그때는 변호사인 우리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당신 더 혼내줄 테니까. 정신 차려, 이 아줌마야. 내가 미쳤다고 정원이 고생시킨 너 같은 여자를 도와줄 것 같아? 내가 너한테 사기당했던 사람들 전부 공짜로 변호해줘서 너 제대로 콩밥 먹게 해줄 테니까 교도소 들어가서 오래오래 나오지 말아라. 거기서 7순 8순까지 치러. 너 같은 건 사회에 나오지 않는 게 세상 사람들 도와주는 거니까. 싫어. 나 교도소 또 가기 싫다고. 이젠 교도소만 지긋지긋하단 말이야. 안 돼. 계모는 결국 경찰들에 의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저희 아빠에게 저질렀던 죄들은 공소시효도 지났고 현재는 뚜렷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으나 현재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치며 저질렀던 죄들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셔서 계모를 저를 협박한 협박죄와 스토킹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게 해주셨고요. 게다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계모는 워낙 저지른 죄들이 많고 죄질이 불량해서 가중처벌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계모는 오랫동안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변호사로서 제대로 정의구현을 해주시며 저희 아빠의 죽음도 모자라 저희 결혼식으로 한탕 챙기려 했던 계모에게 제대로 복수해 주셨습니다. 그제야 제 속이 제대로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제 신분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관리해 주시던 아빠의 재산도 돌려받으며 어린 시절 가지지 못했던 저의 집도 가보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관리를 잘해 주셔서인지 오래전 봤던 추억 속의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앞으로는 저희 부모님의 추억이 남아있는 저희 집을 제가 잘 관리해 보려고요. 물론 아빠와 엄마의 산소도 찾아가 인사도 드리게 되었는데 그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가슴속에 박힌 서름이 전부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시부모님의 가득한 사랑 속에 남편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 삶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저희 가족이 된 남편과 시부모님과 함께 잘 살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의 말처럼 아주 시간이 많이 흐른 후 제 생을 다해 아빠를 만나게 되면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부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